둘이 앞에 야구 취재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이제는 글로벌로 향해가는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시세끼 편식하지 않는 두 중량급 기자가 진행하는 편견 없는 채널 최강 볼펜의 안성호입니다. 못 드시는 거 있어요 혹시? 저는 뭐 거의 다 먹습니다. 뭐 딱 보면은 뭐 저희가 뭐 비주얼이 중량급이잖아요. 예, 뭐. 저는 멍게를 못 먹어요. 그래요? 네,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예. 자,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가 말 그대로 정말 혈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차전까지 오게 됐는데요. 4차전에서 연장 11회까지 승부했잖아요. 정말 빡빡한 승부 끝에 이제 11일 금요일 잠실에서 오후 6시 30분에 5차전을 벌이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5차전 프리뷰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대구 라팍에서 플레이오프 현장 취재한 김하진 기자, 삼성 전문이죠. 그렇죠. 네, 김하진 기자 전화 연결해서 가을 야구 준비 내용과 선수단 분위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준 플레이오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모처럼 정말 저는 가을 야구의 진수를 보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제 염깡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염경엽 감독하고 이강철 감독하고 이 두 페랑 감독이 펼치는 좋게 말하면 지략 대결. 아니면 변칙 대결. 예. 정말 이 두 감독님 모두 정말 이 뭐랄까 잔머리에 굉장히 강한 감독님들이어서 예. 정말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는데 마운드 운영에서 정말 색다른 변칙 등이 굉장히 많았고 타순 변화, 번트, 엔드런, 도루 뭐 이런 거 굉장히 여러 가지 작전을 흥미진진하게 펼치고 있잖아요. 누 감독님이야 속이 타겠지만 지켜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시리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동일이잖아요. 네네. 그 두 팀 수뇌부에 가까운 관계자들하고 좀 네. 통화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꺼낸 단어가 5차전은 사생결단이다. 예, 아마 역사적인 준 플레이오프 5차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차전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렇죠. 네. KT가 기세를 잡았다가 동점이 네. 되고 연장 끝에 네, 말씀하신 대로 두 팀 감독 모두 승기를 잡고도 한 번씩 잡았어요. 계산이 한 번씩 어긋나면서 연장 혈전을 벌였고요. 그 여파로 5차전에 낼 수 있는 투수 카드가 빈약해졌습니다, 지금. 또 하루 쉬었으니까 일단 다 때려봤겠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우선 KT 얘기를 하자면은 KT는 5회부터 올라온 고용표 선수가 기대 이상으로 길게 끌어가면서 잘 던졌어요. 정말 잘 던지더라고요. 3.1이닝 2안타 무실점. 그러니까 8회 1사 1루까지 왔는데 2점 차 리드였잖아요. 그 타이밍에 올라온 소용준 선수가 네. 생각만큼 좋지 않았어요. 뭐 소용준 선수가 땅볼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코스 안타가 1루에 주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루수가 베이스에 묶여 있는 가운데 1, 2간 안타가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용표 선수가 길게 끌어줬기 때문에 박용현 선수를 바로 붙이는 게 더 확률이 높고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아마 이강철 감독은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네. 5차전까지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5차전에 박용현 선수를 조금 더 긴 이닝을 쓰고 싶었겠죠. 만약에 예. 2승 1패로 KT가 앞서 있는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그냥 박영현이 가서 맞습니다. 끝났을 텐데 예. 한 경기를 더 해야 됐으니까. 이강철 감독도 뭐 승장이 됐잖아요. 네네. 경기 뒤 인터뷰에서 그 8회 교체 타이밍을 두고 본인 실수였다. 그러면서 뭐 이례적으로 뭐 사과성 발언도 했습니다. 예, 미안하다 그러면서요. 예. 근데 결국 11회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박용현 선수가 3.1이닝 오래 던졌어요. 던졌는데 퍼펙트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예. 근데 KT 입장에서는 이제 위안거리가 박용현 선수 투구수가 35개로 좀 이닝 수에 비하면은 많지 않았다는 점. 뭐 이거 같아요. 예. 확실히 이번 시리즈 가을 야구 이제 와일드카드부터 뭐 그 전에 5위 결정점 이런 거 쭉 보면서 선발 투수의 불펜 기용은 타이밍이 좀 있구나. 예,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선발 투수를 불펜을 쓸 수는 있는데 그럼 선발 투수 불펜을 쓸 때는 예. 주자가 없는 상황. 예, 맞습니다. 이닝이 예. 시작되는 상황. 그나마 선발 등판이랑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3차전에서 호투한 LG 손주영도 주자 있는 상황에서 결국 안타나 맞고 물론 주자가 죽으면서 이닝이 끝났지만 예, 굉장히 처음에 올라와서는 흔들렸죠. 그렇죠. 안타를 맞고 제구도 잘 안 시작했잖아요. 됐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앞에 5위 결정전에서 김광현 선수도 그랬고 맞습니다. 사실 고영표, 소용준도 주자 있을 때 나와서는 점수를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거 맞습니다. 고려하면 확실히 주자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플레이오프도 있고 한국 시리즈도 있고 선발 투수가 예. 불펜으로 나온다면 주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 불펜 투수를 넣었다가 고의 상황을 막고 그 다음은 넘어가기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제 경기 보면 LG도 5대5 동점을 만들면서 예. 상황이 좀 더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LG 염경엽 감독이 네네. 플레이오프 4차전에 앞서 에르난데스는 지고 있는 상황이면 안 쓰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혹시 4차전을 내줄 경우에는 5차전에 길게 써야 되니까. 마운드 그쵸 길게 쓰면서 확실한 우위를 갖고 가겠다는 계산이었는데 5대5가 되면서 이길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했겠죠. 그렇죠. 에르난데스를 넣었는데 그것 또한 이제 계산이 어긋났습니다. 그러니까 에르난데스 선수가 2이닝 투구수 32개, 32구에 3안타 무실점으로 잘 던졌는데요. 지금 어쨌든 1차전에서 4차전까지 다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5차전에도 당연히 준비하고 대기하겠죠. 그런데 KT 박영현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에르난데스 선수도 베스트 컨디션으로 좀 나오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죠. 그래서 LG 입장에서는 그 5차전 앞두고 그 소득이라면 4차전에 그 뒤늦게 득판한 자완 함덕주 괜찮았어요. 그리고 네. 사이드암으로 땅볼로죠. 말루에서 그냥 땅볼 타고 계속 유도했던 네. 정우영 선수가 생각보다 훨씬 몸 상태랑 볼 구위가 좋다. 예, 제구도 괜찮다는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5차전 자원으로 이제 쓰는데 조금 더 폭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사실 5차전엔 이제 LG 투수 중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역시 손주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3차전에 많이 던지긴 했지만 5차전에 손주영 넣는 타이밍이 중요해질 텐데 주제가 깔려 있다면 정우영을 조금 넣고 상황을 정리하고 손주영을 넣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우영이 괜찮았어요. 이런 거 보려면 일단 5차전 마운드를 두 팀 모두 엔스랑 쿠에바스 빼고는 다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두 팀 관계자가 공통적으로 꺼내는 얘기가 사생결단 네네. 포함해서 또 하나의 얘기가 전원대기예요. 전원대기. 이러면 엔스 쿠에바스도 나오는 거 네. 아닌가? 근데 제 생각에는 뭐 4차전 선발이었던 쿠에바스랑 진짜로 엔스만. 그 출전 제외 선수는 적어내야 되잖아요. 세모 표시해야 되니까. 네, 적어내야 되니까 빼고는 전 선수 다 대기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는 뭐 사실 선발이 임창규 그리고 KT는 엄상백을 내잖아요. 발표가 됐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LG는 중요한 포인트에 손주영 에르난데스 그리고 KT도 이번 시리즈 최고의 카드인 고용표 선수를 쓰겠죠. 그리고 고용표 정말 힘 안 들이고 살살 잘 던지더라고요. 3차전 선발이었던 벤자민 선수도 저는 대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보통 그 경기에 그 매치업의 우열을 판단할 때는 그 불펜 투수들 등판 간격들 등 같은 거 이제 확인하면서 이쪽이 좀 우위다, 저쪽이 우위다 이런 뭐 예상을 하는데 지금은 숫자적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순서에 잘 맞게 투입하느냐 요 싸움이 될 것 같아요. LG는 그래도 다만 조금 더 희망적인 거는 임창규 선수가 2차전 선발로 잘 던졌잖아요. 그렇죠. 5.1이닝 7안타 2실점 1자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임창규 선수가 정규 시즌 KT전에 4경기 3승 평균 자책 2.70으로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WHIP는 1.65로 조금 안 좋았지만 뭐 2차전에도 고비 잘 넘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선발에서는 LG가 조금 나은 입장 아닌가. 실제로 2차전 매치업에서 좀 우위를 가졌었으니까요. KT 선발인 엄상백 선수는 2차전에 LG 뛰는 야구에 완전히 흔들렸죠. 근데 그 점이 관전 포인트 같은데 지난번 영상에서 이용균 기자가 엄상백 선수 이제 체인지업 그립에 대해서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때 뭐 많은 야구 관계자들이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루 주자 입장에서는 특히 엄상백 선수가 디셉션이 좋지 않아서 그립 잡는 장면이 쉽게 노출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고 그 타이밍을 박형민 선수 놓치지 않고 3루 도루로 이중도로로 이제 연결시켜서 됐는데 그 부분은 그립이 노출되는 부분을 단순히 바꿀 수는 없거든요. 다만 거기서 이제 변화를 주면서 들키지 않고 주자를 헷갈리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뭐 가장 중요한 건 1루까지 주자를 안 보내면 되죠. 뭐 그런 투구를 할 수도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엄상훈 선수가 그날 어떤 뭐 견제 쪽의 이슈도 있었지만 제구 자체가 좀 안 좋았다. 이런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이어갈까 중요할 거고 아마도 엄상백이 조금만 흔들린다 싶으면 바로 다음 투수를 이어붙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쿠에바스가 잠실 경기에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쿠에바스가 수원 경기에서 굉장히 긴장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타에 대한 느낌. 쿠에바스 선수가 와일드카드 두산전에서
정말 슬라이더가 무시무시하게 이제 꺾여서 과감하게 들어갔잖아요. 예, 폭이 컸거든요. 백도어로도 들어가고 몸으로도 들어가고 예, 막. 그런데 그 공이 안 나오더라고요. 엿새를 쉬고 나왔는데도 네. 그거는 뭔가 심리적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수원구장 장타를 좀 의식한 것 같아요. 예, 슬라이더가 조금만 예. 잘못 던지면 큰 걸 허용할 수 있는 거기다가 거니까. LG전에 약하다는 거. 예, 동시에 의식을 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날의 쿠에바스는 와일드카드전은 쿠에바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LG도 임찬규 선수가 결과는 좋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안타를 7개나 맞았잖아요. 예. 이런 장면에서 이제는 정말 어쨌건 선취점을 내는 움직임이 굉장히 클 테고 안타가 나오고 주자가 나가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임창규 선수가 어떻게 하면 이제 출루를 억제할 수 있느냐 이게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운드는 좀 살펴봤는데 타선에서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LG는 예. 문보경이 안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고영표 던지는 거 보세요. 고영표 문보경 상대로 체인지업만 6개인가 7개 던졌는데 그걸 공략을 네, 못해요. 타이밍을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LG는 4번 문보경을 5차전에도 그대로 갈지 그 타순으로 네네.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하고 큰 변수 같아요. 그러니까 문보경 선수가 준 플레이오프 4경기에서 지금 15타수 무안타. 맞아요. 그냥 볼넷만 3개 있는데 저는 문보경 선수 보면서 지금 팀 LG 선배죠. 김현수 선수의 2007, 2008 한국 시리즈 두산 시절 생각이 시절. 나요. 맞아요. 당시에 그 두산 새 간판 타자였죠. 그리고 김현수 선수가 3번 타자로 쭉 나왔는데 SK 그 어떻게 분석 배터리에 꽁꽁 묶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 흐름을 판가름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승부처가 되기도 그랬죠. 했죠. 근데 네. 김경문 감독이 당시에는 믿음의 야구로 밀어붙였는데 과연 영경혁 감독은 5차전에 문보경 선수를 그대로 4번으로 밀어붙일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네. 조금 변화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 낮추거나. 예. 근데 이번 그 시리즈에서 보면은 영경혁 감독의 새로운 또 화두가 뚝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는 저는 장성우 선수. 네. 3번 타자로 계속 나오는데 그 탓은 유지할지도 저는 궁금해요.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 보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성호 선수가 정규 시즌에 3번 타자로 169타석 나왔어요. 네네네. 그러나 지금은 가을 야구 붙박이 포수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몇 경기 5위 결정전부터 예. 시작해서 와일드카드 왜 한 이닝도 안 빠지고 다 예, 했으니까. 체력적으로 힘들 시점이 왔어요. 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준피오 4경기 16타수 2안타 부진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강철 감독이 3번 타순 고민하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LG는 4번, 예. KT는 3번. 이용혁 기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예. 믿음의 야구는 이미 끝났다고 보거든요. 영경혁 감독의 뚝심 믿음의 야구는 이미 아니 4번 타자인데 3차전에서 번트 2개 되게 했잖아요. 문보경 예, 선수한테. 그 장면에서 사실은 이제 믿음의 야구는 큰 의미 없다. 유통기한 끝났다. 상관없다고 보고요. 차라리 저는 그래서 문보경 선수의 타수를 낮추기보다는 빼고 대타 카드로 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3루수 자리에 구본혁 선수를 넣고 구본혁 선수 3루 수비 가능하니까 구본혁 3루수에 뭐 구본혁 선수를 좀 하이터슨에 쓴다 하더라도 그 타이밍에 문보경 선수를 벤치에 남겨둔다면 KT가 경기 중후반에 투수 교체할 때 좀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예. 여기서 바꿨을 때 문보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고영표, 소용준은 물론이고 박영현 타이밍도 조금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런 점은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이게 문보경을 빠졌을 때 이런 거 계산해 보니까 LG가 확실히 지난해 한국 시리즈 우승할 때보다는 전력이 조금 약해졌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대타 카드가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영민 선수가 주로 대타로 쓰이는데 예. 파괴력이 좀 떨어진다. 예, 어제도 보니까 이제 대타 카드 보니까 위협감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예. 연장 그 예. 뭐 누구죠? 그 김현수, 박동원이 빠진 다음에 그걸 예. 메울 수가 그러니까 힘들었잖아요. 상대 보기가. 투수 불펜 운영이 조금은 지난해보단 덜 버겁다. 그러니까 예. 박영현은 그냥 3.1이니 가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예. 한 명이라도 푸시할 수 있는 타자가 있다면 예.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은데 일단 이제 이렇게 좀 투수와 타자 LG KT 살펴보고요. 지금 5차전까지 가면서 제일 좋은 건 삼성. 예. 대구에서 훈련하고 있는 삼성. 예. 이게 뭐 이게 4차전이 네. 굉장히 늦게 끝났잖아요. 늦게 연장 끝났죠. 10일에. 네. 그래서 뭐 여담으로 뭐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는 뭐 이게 그 6시에 오후 6시에 삼성이 대구에서 그날 이제 청백전을 시작했는데요. 맞아요. 시작할 쯤에 이제 끝난 거예요, 경기가. 근데 그때 이제 박진만 감독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걸 뭐 여러 관계자들이 목격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 미소 안 짓는 게 이상한 아니, 거죠. 그럼요. 5차전 가야죠. 예, 삼성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예. 목격자는 지금 저희가 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예. 원래는 사실은 4차전에서 끝났으면 예. LG가 그냥 올라갔으면 삼성이 약간 긴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아유, 그럼요. 저는 4차전 보면서 오디오 동점됐잖아요. 그 전에 이미 김현수, 박혜민 홈런 나왔을 예, 때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그대로 올라가면은 삼성이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현수까지 살아서 올라가는 저희가 건데. 이제 지난번 영상 때도 그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모 구단 관계자가 뭐 LG가 에르난데스랑 포함해서 손주영까지 지금 불펜을 돌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발 3명, 불펜 2에서 3+2 카드가 잘 통할 때는 삼성뿐 아니라 기아까지 위협할 수도 있겠다. 네네네. 예, 이런 뭐 전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4차전에 LG가 끝나고 그 진영 그대로 3일도 쉬고 사흘 또. 쉬고 삼성을 만날 경우에는 삼성이 굉장히 압박을 받겠다 했어요. 삼성은 좀 부상 이슈도 있고요. 그렇게요. 또 하나 보면은 손주영 선수가 그 삼성전에는 그 3경기에 평균 자책이 1.03입니다. 1.04. 예, 최원태 선수 2경기에 평균 자책이 0.84로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탐구 투저 시즌에 이런 평균 자책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기자는? 저도 이렇게 기록 살펴보니까 삼성이 왼손 투수 상대 OPS가 0.759. 예. 근데 우투 상대 OPS가 0.770이더라고요. 예, 예. 확실히 이제 좌타 라인이 살아있는 타선이잖아요. 삼성 예. 구자욱을 중심으로 한 그런 거 공유를 하니까 특히 우투 상대로는 장타율 팀 장타율이 0.429더라고요. 이런 거 고려하면 확실히 우투보다는 좌투 선발을 낼 상대팀 삼성을 만나는 상대팀이라면 고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거꾸로 LG 에르난데스가 삼성 상대 특히 라팍에서 던진다면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얘네는 슬라이더가 워낙 좋긴 한데 우타자 상대는 완전 결정구인데 예. 좌타자한테는 조금 실수하면 뭐 플라이볼 투수니까 또. 홈런 리스크가 예. 좀 있고 라팍은 이제 넘어가기가 예, 쉬우니까 이런 맞습니다. 좀 고려할 수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신 KT가 올라간다면 삼성이 좀 거꾸로 올 수도 있겠다. 기세도 있고 2021년에 기억도 있잖아요. 예. 이런 점들이 좀 고려가 되는데 투타 성적을 보면 확실히 삼성은 LG한테 조금 약했습니다. 예. 삼성 3대전 쪽에서는 KT한테 뭐 7승 1무 8패 좀 이렇게 밀리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세부 기록은 LG한테 힘들었거든요. LG전 타율이 삼성이 올 시즌 2할 2푼 7리. 그리고 LG전 평균 자책이 4.6성 높았으니까 이런 거 따져볼 만했고 얘가 라팍 기록을 좀 살펴봤거든요. 예. 라팍에서 LG 신민재가 OPS가 0.948이더라고요. 오, 좋네요. 예, 그 장타를 치는 선수가 아닌데도 0.948이라면은 뭐 굉장히 뭐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건데. 거꾸로 KT 기록을 살펴보니까 KT 로하스가 라팍에서 1.099로 어마어마했는데 강백호가 라팍에서 0.589밖에 안 되더라고요. 의외네요. 이런 것들은 LG가 올라가든 KT가 올라가도 이런 것들은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바이오 리듬이 떨어졌을 때 대구를 간 건가요? 예, 이거 0.589는 굉장히 낯섭니다. 그러게요. 예. 네. 이제 뭐 삼성 팬들이 기다리는 소식 그 코너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하진 기자 한번 연결해봐야 되는데 김하진 기자가 어젯밤 청백전까지 취재를 했기 때문에 현장감이 지금 완전히 올라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소식이 있어요. 예. 지금 삼성에 예, 코너 그렇습니다. 얘기도 있고 백정현 얘기도 있고 예. 들어볼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지금. 전화 연결해 볼까요? 네네 전화 연결 한번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자 프로야구 삼성을 담당하는 스포츠경의 김하진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제 삼성 라이온즈 취재를 했죠. 네, 삼성이 플레이오프 들어가기 직전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실전 경기인 청백전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날씨는 어떻든가요? 대구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전국이 날씨가 쌀쌀하잖아요. 그렇죠. 대구도 역시 쌀쌀해서 청백전은 야간 경기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야간 경기는 조금 좀 쌀쌀한 분위기에서 적응하는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모든 삼성 팬들이 궁금해하는 거. 코너와 오승환이 결국 NT에 합류하지 못했잖아요. 이거 전력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선수단 분위기 혹시 좀 가라앉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좀 있는데 선수단 분위기 어때요? 네, 선수단 분위기는 의외로 그 두 명이 빠졌다고 해서 큰 동요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둘의 합류가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조금 짐작을 한 듯한 그런 분위기였었는데요. 코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박진만 감독이 말하기를 미안함을 많이 표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네. 부상으로 인해서 나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코너가 회복이 되면은
한국 시리즈에 나올 수 있느냐 여부를 좀 봤을 때 선발로는 절대 안 될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간이 너무 짧기도 하고 아직 캐치볼밖에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경기도 치를 수 없어서 된다면은 불펜으로 뭐 2이닝, 3이닝 정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은 이것 또한 몸 상태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구자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코너 선수한테 우리가 플레이오프를 하고 올 테니까 플레이오프 하는 동안에 너는 치료에만 전념을 하라고 하면서 한국 시리즈에 가서 던질 수 있는 그 기적을 써보자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독려를 했다고 해요. 주장부자하고 확실히 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좀 통역 거치긴 했었는데 플레이오프는 뭐 노 이러면서 한국 시리즈는 뭐 미라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소통이 됐다고 합니다. 네. 깊은 얘기 하려면 통역도 거쳐야죠. 예. 네. 네. 오승환 선수는요? 네, 그래서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구자욱 선수한테 먼저 연락이 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두 선수가 그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구자욱 선수에게 못 가게 됐다고 하면서 재미있게 야구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락을 한 것으로 봐서는 오승환 선수 역시 본인이 좀 합류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고요. 퓨처스 리그 두 경기에서는 성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뭐 최고 구속 뭐 145를 겨우 찍는 등 그 몸 상태가 밸런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플레이오프를 승선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승환 선수도 뭐 어쨌든 후배들의 지금 편안하게 좀 이렇게 재밌게 하라고 재기량을 발휘하라는 뜻이겠죠. 네네. 근데 어제 청백전 하다가 나쁜 소식 하나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불펜 자완 카드로 쓰려했던 백정현 선수가 다쳤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었는데요. 이 백정현 선수가 100팀 소속으로 4회 마운드에 올라서 초구를 던지자마자 김원곤 선수가 이걸 받아쳤는데 타구가 투수 정면 쪽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날아오면서 일단 몸으로 맞고 그 굴절된 타구가 얼굴을 강타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얼굴에 맞았던 그 부분이 너무나 고통을 호소하면서 또 백정현 선수가 그 고통이 이런 것을 잘 표현하지 않는 선수인데 고개를 한참 동안 숙이고 또 트레이너와 또 모든 선수 다 뛰어나와서 백정현 선수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체를 하고 그 이닝은 그 이후에 후속 타자가 치지 않는 걸로 생략을 한 다음에 청백전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얼굴이 너무 걱정이 됐었지만은 검사를 받아보니 알고 보니 처음에 타구가 왔을 때 손으로 막았던 게 검지손가락에 맞으면서 미세골절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얼굴은 오히려 타박상이었는데 손가락에 맞고 나가면서 플레이오프 엔트리에 승선하는 게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날 경기에서 그 이성규 선수가 타석에 나섰다가 바로 들어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허리에 뻐근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격은 소화하지 않고 선수 보호 차원에서 교체를 했는데 이성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석만 소화 못했지 수비는 다 소화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백정현 선수만큼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은 백정현 선수의 그 부상 이 나왔던 그런 장면들이 청백전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좀 분위기가 가라앉았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백정현 선수가 원래 이제 롱맨으로 쓰지 않겠냐, 좌완 불펜으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이탈 가능성이 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불펜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플레이오프에서? 네, 사실상 그 어제 경기에서 나온 투수들이 플레이오프 엔트리에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00팀에서는 선발 투수 자완 이승현에 이어서 백정현, 김태훈, 이상민, 김윤수, 임창민 이렇게 나왔었고요. 청팀에서는 황동재 선수가 선발로 나온 다음에 이호성, 이승민, 송은범, 최채은 그리고 우한, 이승현 그리고 김지훈 이렇게 차례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뭐 플레이오프 엔트리가 거의 결정될 것 같고 백정현 선수의 그 기용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백정현 선수가 또 롱릴리프도 가능하고 또 팀에 몇 명 없는 자완 투수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날 던졌던 선수들 중에서는 이상민 선수 정도가 필승적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는 한데 또 다른 또 자완 이재익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리그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베테랑의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은 우승하 선수도 지금 빠져 있어서 송은범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된다면 이런 역할을 맡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LC 당초 백정현 선수가 맡아야 될 부분들은 필승조가 아니고 거의 뭐 엄밀히 따지면 추격조나 이런 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메울지가 그 엔트리 구성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하여튼 어제 로에서 청백전이 마무리됐어요. 근데 김하진 기자 현장에서 봤는데 아마 감이 좋은 선수, 페이스가 좋은 선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를 좀 지켜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어쨌든 같은 팀 선수들을 상대로 하는 거라서 뭐 이게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박병호 선수가 그 이승민 선수 상대로 홈런을 날리고 또 팀이 필요할 때 만루 상황에서 희생플라이 날리면서 이 타구를 먼 곳으로 내보내는 그런 부분을 보였거든요. 박병호. 그리고 네. 네, 훈련할 때는 강민호 선수도 이 타격감이 좋긴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뭐 안타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나오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타자들의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었고 또 그 팬분들이 반가워하실 요소는 김윤수 선수도 파이어블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지금 삼성 마운드 조합에서는 그런 강속구 투수가 꼭 반드시 필요한데 김윤수 선수가 군 제대 후에 좀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은 그 1군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제구력 난조로 기회를 다시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경기에서는 빠른 공을 던지면서도 제구력까지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김윤수 선수가 아마도 이 조커로 쓰이는 그런 카드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높였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박병호 선수 얘기했고 이제 김민 선수 얘기도 했는데 선수들과 이제 뭐 경기 앞뒤로 좀 얘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뭐 좀 재밌는 얘기 있었을까요? 네, 경기 전에 뭐 주장 구자욱 선수도 보고 여러 선수들이나 뭐 현장을 취재했는데 강민호 선수를 아무래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한국 시리즈 한 번도 못 가본 강민호.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준플레이오프에서 KT 선수 중에 오재일 선수가 또 강민호 선수를 또 언급하기도 했었고 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주변에서 그 한국 시리즈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강민호 선수가 정말 네. 오래 뛴 선수지만 한국 시리즈를 겪어보지 못했기도 하고 그렇죠. 또 작년에 NC가 한창 돌풍을 일으킬 때 손아섭 선수에게 전화해서 서봐 형이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뭐 했다고는 하는데 네. 그래서 너무나도 아직 한국 시리즈조차 가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강민호 선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말을 아끼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일단은 플레이오프에 나가서 열심히 집중을 하겠다고 하면서 뭐 그런 얘기 했는데 또 저희가 이렇게 또 질문하면서 또 플레이오프나 이런 포스트 시즌에서는 포수의 체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또 농담으로 저는 많이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 게 강민호 선수 주변이나 또 강민호 선수 본인이나 그 열망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번 포스트 시즌 시리즈가 어쨌든 포수 위주로 포수에 좀 좌우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강민호 선수가 또 플레이오프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좀 많이들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지난번에 그 영상 저희가 이제 제작할 때 이용경 기자가 삼성의 강점이 선발. 그렇죠. 그래서 네. 코너, 네. 레이에스 그리고 원태인까지 해서 코레일. 코레일 선발이라고 네. 해서 아재 개그를 해가지고 굉장히 스튜디오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었었는데요. 지금 코너가 빠지면서 맞았어요. 레일만 남았습니다. 레일만. 근데 그러면 레일 중에 1차전 선발은 누굴까? 플레이오프 첫 번째 카드는 좀 누구 결정을 했을까요? 네. 네, 어제 그 경기 전까지도 박지만 감독이 아주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거든요. 레이스 선수와 원태인 선수 둘 그렇죠.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 이 두 선수의 회복력을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1차전 선발 등판한 다음에 그 1차전 선발했던 투수가 아무래도 4차전에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또 코너 선수가 빠지면서 선발 카드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수가 3일 만에 회복을 하고 다시 재피칭을 할 수 있느냐. 또 지금 또 포스트 시즌에서는 거의 휴식일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태인 선수는 그 젊은 패기와 또 작년에 그렇게 많이 던졌는데도 올 시즌 그렇게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몸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원태인 선수의 회복력도 주목이 되지만은 네. 또 레이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 회복력이 나쁘지 않다고 해요. 또 1차전에도 기선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수가 좀 더 나을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1차전 나가는 선발은 무조건 거의 4차전 나간다 생각을 하고 또 2차전 나가는 투수는 5차전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하루 정도 휴식의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맞아요. 네. 누가 더 빨리 회복을 해서 다음 등판을 잘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고 또 이 부분이 또 결정하는데 영향 미칠 것 같습니다. 트레이닝 파트의 분석 이런 것도 중요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네. 박진만 감독이 첫 포스트 시즌이잖아요. 감독으로서는 뭐 선수로서야 뭐 어마어마한 경험이 있지만 근데 염경엽 감독, 이강철 감독 누가 올라오든 이게 꽤 베테랑 감독이 올라온단 말이죠. 우승 경험이 있는 이런 거 고려하면 지금 박진만 감독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지 포스트 시즌. 네, 그렇죠. 박재현 감독도 이 젊은 감독이라서 뭐 시즌 중에 뭐 우스갯소리로 뭐 감독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막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박재현 감독도 지금 뭐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포스트 시즌 경기를 보면서 네. 이 상황에서 나 같으면 이렇게 투수 교체를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그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 말씀하신 대로 박지만 감독은 이제 포스트 시즌을 처음 치르는 감독이고 또 영경 감독이든 이강철 감독이든 누구와 만나든 이 경험에서는 이렇게 경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 인정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거는 삼성 전반적인 테마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삼성의 플레이오프 테마는 아무래도 젊음입니다. 그래서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이 분위기를 타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지만 감독도 본인도 그런 패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삼성의 키워드는 쫄지마가 되겠군요. 쫄지마. 그렇습니다. 네. 김한정 기자 이거 현장에 정말 살아있는 목소리 네. 아주 재밌고 감사했습니다. 네, 어젯밤 늦게까지 취재해서 좀 피곤할 텐데. 네. 예, 뭐 비타민이라도 좀 나중에 보내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삼성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김한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삼성의 키워드는 패기. 예. 선수층도 젊고 예. 감독도 젊고 이런 것들이 플레이오프의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준피우에서도 뭐 승부처마다 중요한 홈런이 나왔는데 네. 저는 삼성이 올 시즌 뭐 야구적으로는 테마가 홈런이었잖아요. 홈런 1위 팀이죠. 최다 홈런 팀인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병호 선수도 지금 페이스가 좋다는데 과연 삼성의 홈런포가 가을 야구를 어떻게 흔들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을 때 가장 드러나는 부분이 수비잖아요. 박지만 감독은 수비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강민호 선수의 베테랑이지만 이 센터라인이 어쨌건 뉴페이스로 구성된 삼성의 요 센터라인 수비진이 얼마나 패기 넘치는 수비를 보여줄 것인가. 요게 가장 궁금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차전 누가 이기나요? 이용균 기자 먼저 해보세요.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